측의 그 사회권에 갇히면서 그 체제적 기본적인 성격 자체를 어떤 바로잡는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아까 생산적 복지 얘기도 나왔지만은 저는 이 차원에서 이 체제에 통합된다는 것이 뭐 경제 성장이 좀 빨리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생산적 복지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 기본적으로 뭐 연보생활하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썩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물고기 사라지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물고기가 줄어들다 거기다 비료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조금 살찌우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몇 마리 살이 찔 수는 있겠지만 더욱더 그 시스템 왜곡, 연못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식의 지금의 그 생산 복지라는 데는 그런 부작용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재생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돈입실에서 뭐 부작용 하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디가 돈이 필요한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소요는 결국은 이런 기본적으로 그 의료, 교육,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사회화시키고, 이 부분을 사회화시키는데 이 하나하나 의료나 교육의 주택 각각에 대해서 엄청난 그 폴리티컬 그 컨스티튜션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불만과 등록금 사태 당연히 터져나왔고, 주택 문제는 늘 그런 식이고, 의료 문제는 없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엄청난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힘이라고 그럴까, 정치화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잘 정치적으로 엮어낸다 하는 이런 그 지적인 또 정치적인 일종의 그 엔트리프리니시 기획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뭐 이제 기성학자들이나 보다 당사자, 그래서 뭐 청년운동을 하는 그 청년들 자신, 그리고 이제 촛불 시위 때 아줌마 이모적 걸고 나와서 이제 뭐 할 때 그때 담론, 그게 사실 뭐 학술적으로나 이런 식의 무슨 담론이 없이도 엄청난 그런 결집력을 가졌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른 온개도 중심에서 그런 복지과 실행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불뿌리들의 그런 그 투쟁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엮어지는 이런 식의 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엮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함을 제가 잘 성함을 말씀해 주시죠. 최이의원으로 노대명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린데요. 아까 국민들이 실제로 고통받는 국민 문제품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교육, 의료, 주거, 노동 등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고통받는 건 교육인 것 같다 하셨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교육이 중요합니다만 의료나 주거, 노동은 거의 생존에 대한 문제고 교육은 조금 차원이 다른데 왜 여기에 가장 고통받는 걸 보셨는지 좀 듣고 있습니다. 상습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게 의료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집단에게 주거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 가계의 지출 구조를 보면 교육비 부담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고 대학 진학률이 거의 90%를 육박한다는 건 포괄하는 집단이 많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보장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의료비 지출 수가 많은 집단들, 노인들 중심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난 18년, 20년간의 지출 추이를 보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가 의료비와 주거비는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증가한다기보다 어떤 취약 집단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고요. 반면에 교육비는 전체적으로 증가를 해요. 근데 제가 교육 문제에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회에선 노동 시장이 이렇게 분절화된 상태로 양극화되게 되면 모든 부모들이 이제 교육비 투자 경쟁에서 내려설 수가 없는 거죠. 내려설 수가 없다 보니까 모든 가구에서 어떤 대가를 무릅쓰고 교육비를 지출하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게 교육비가 아까 등록금제라고만 생각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권력구조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고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되게 관점이 다른데
저는 사회공제를 얘기할 때 아까 동두간 독일 주주장했지만 전략적 우선순위 항상 있겠죠. 어떤 곳이 지금 가장 그 노선이 약한 곳일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해관계가 가장 참여하게 맞물리는 게 뭘까라고 하면 저는 교육 같아요. 그리고 교육이 적어도 그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직 은행장들을 심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선정 때문에.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그 은행원들 중에 상당수가 옛날에 고졸 출신이 많아요. 은행원 중에. 근데 그분들이 회사 다닐 때도 아니고 회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시 대학 같은 데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퇴출이 두 차례 걸쳐서 있었는데, 이 고졸자들이 아마 우선순위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졸자들이 집단적으로 떨어나오면서 엄청난 좀 상처를 받았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내가 아무리 이제 장사를 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교육비에 투자는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아마 이런 게 보통 시민들이 겪는 경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통의 죽고 사는 문제로 따지면요, 의료비가 중요하죠. 근데 의료비는 그 전체 인구에서 적용되는 범위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파급력을 받습니다. 계시나요? 네. 이동원 선생님.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새로운 게 하나씩 질문드릴 것 같아요. 장경석 교수님께 그 사회재생산 문제 말씀하셔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를 이제 조선시대도 사실 사회재생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대동법이나 군역법 같은 어떤 그런 조세체제의 개혁도 사실 그런 데 관점을 두고 진행이 됐는데, 근데 그것이 상황을 이제 완화시키긴 했지만 실제 결국엔 다시 또 그런 사회재생산이 다시 또 무너지게 되는 근본적 요인이 관위주로 정책이 진행되고 이미 그런 정부, 관을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 체제의 근본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 한때 갖고 온다면 어떤 그 사회재생산의 문제의식을 키우는 것도 좋은데, 이런 사회재생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문제의식 갖고 이걸 어떻게 이걸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고견이 없으신가? 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태일 소장님 말씀 참 잘 들었는데요. 그 조세 문제에서 이제 보편적 과세도 이제 물론 중요하게 생각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노동에 대한 세금보다 자본에 대한 세금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제가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배당소득세 문제거든요. 배당소득세가 지금 15.8%밖에 되지 않는데, 수백억을, 심지어는 롤러스타 같은 경우 수천억을 이렇게 배당을 챙기는데도 15.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노동에 대한 세금에 비해서 굉장히 불공정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만 만약에 한 30, 40% 정도까지만 올려도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대명 연구위원님께 질문드리는 건, 그러니까 노동 계급의 분화가 있어서 사실은 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역시 거기랑 동감하는데, 그런 어떤 상황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제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비정규직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 사실인데,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다시 그걸 정규직화를 이제 강제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든가, 혹은 노조 가입률이 낮은 건 사실이니까 노조 가입을 강제 혹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입시킨 다음에 뭐 탈퇴는 자유롭게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도를 변경하면 좀 더 많은 어떤 그 상황을 좀 더 복지국가에 맞게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미 뭐 벌써 말씀 드린 사항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과 민의 관계 차원에서 이 사회적 생산 문제를 이제 이해를 하면은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의료, 교육, 주택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의료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 공급자들한테 영리 추구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재물들이 있죠. 병원재물이 있고 학교재물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도 이 주택도 사실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공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역설이 이 사회 재생산제라는 것은 사회를 기본적으로 통합하고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공공의 원리 이과에서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역설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한국인들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지금까지 기능해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한 정권이 지금 되어서 있는 그런 측면도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무슨 복지국가 이런 식의 방송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이나 사회의 안정성 이런 거에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 이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과 아까 관의 관계 차원에서 이제 관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 그동안에 이 부분을 관이 공급해 왔다기보다는 민에 의존을 해가지고 민이 의존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체제 원리상 그런 것을 영리 섹터로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영리 공공부문으로 정의는 법적인 정의는 그렇게 해놓고 그 이면에 엄청난 불을 축적하도록 방치를 해온 거고 바로 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패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불 축적하면 안 되는데 축적을 하는 걸 봐주는 거니까 그래서 관료들은 그게 요청이 되고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평등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질서에 이제 왜곡이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자꾸 사회재생산제 이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복지국가 우리 프로젝트랑 상관없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질곡이고 이것이 일종의 사회재생산제 산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회재생산제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들이 한국에서 가장 보수 세력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보수 세력 아까 종교 집단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어떤 혁명적인 어떤 사회 변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문제 중에 상당 부분이 동법 문제를 포함해서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치겠습니다. 지금 진행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맞아요. 자본서도 금융서도 굉장히 지금 낮고요. 그 부분에 훨씬 올리죠. 사실은 본문 중에 고용인 수혜자가 뺐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사실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될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한다면 그 부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안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